지난 시간 우리는 하얀 가루의 설계도인 밀가루를 해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설계도라도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에너지가 없다면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가루 상태로 잠들어 있던 밀가루를 깨우고 단백질과 전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액체, 바로 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붓는 행위를 단순히 재료를 섞는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공학자의 눈으로 본 믹싱볼은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물 한 방울이 닿는 그 찰나, 반죽 내부에서는 인류의 역사보다 더 잔혹하고 치열한 수분 약탈전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터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5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처 입은 몸으로 물을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는 굶주린 선봉대, 손상전분, 생명의 액체를 마시지 못해 갑옷 속에 갇혀버린 비운의 용병, 이스트, 단 2%의 지분으로 수분의 권력을 독점하는 아뭇가보스, 펜토산, 그리고 이들의 약탈 속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며 뼈대를 세우는 가난한 건축가, 글루텐이 그들입니다. 여기에 삼투압이라는 갈고리로 자원을 강탈하는 외부의 조세갈치범들까지 가세하며 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무자비한 약탈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물을 붓는 베이커를 넘어 분자 단위의 자원을 배분하는 지휘관의 시선으로 물의 전쟁,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합니다. 믹싱볼에 물이 쏟아지는 찰나 가장 먼저 깨어나는 건 손상 전분입니다. 이들은 재분 과정에서 강력한 롤러 사이를 통과하며 물리적 충격을 받아 결정 구조가 무너진 이른바 비정질 상태의 성분들입니다. 쉽게 말해 단단한 성벽이 무너져 내부가 훤히 드러난 굶주린 피난민들과 같죠. 정상적인 전분이 자기 무게의 30% 정도만 물을 흡수하며 신중하게 행동할 때 상처 입은 이 선봉대들은 무려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물을 스펀지처럼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수분 점유가 지극히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압도적인 속도로 물을 약탈해가지만 이들은 물을 단단히 붙잡아둘 그릇 자체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믹싱 후반부에 반죽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약탈했던 물을 반죽 속으로 다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작업자가 분명히 레시피대로 물을 넣었는데도 반죽이 갑자기 질척거리고 끈적하게 변하는 참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이들의 탐욕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초기 흡수율을 일부러 높게 설정해 이들의 배를 먼저 채워주어 반죽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아예 손상 전분의 비율이 낮은 밀가루를 선택해 전장 전체의 수분 평형을 조절하는 고도의 공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스트라는 이름의 잠든 용병 부대입니다. 건조된 상태로 투입되는 이들에게 물은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라는 절실한 기상나팔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닿는 그 결정적인 순간 주변의 포식자들이 물을 먼저 가로채버리면 이 용병부대는 새 포벽을 적시는 수화 과정에 처참히 실패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이스트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딱딱하고 거친 알갱이인 과립이라는 갑옷 속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반죽 속에 고립된 이스트는 반죽 전체로 퍼지지 못하고 특정 구역에 뭉쳐 떡이 지거나 심지어 오븐의 고열을 만날 때까지 풀리지 않아 빵 표면에 흉측한 갈색 반점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발효 불균형의 실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설계자는 이스트를 밀가루에 미리 고루 분산시켜 약탈자들로부터 병력을 흩어놓거나 믹싱 시간이 짧아 수분 쟁탈전이 치열한 반죽이라면 아예 미리 물에 녹여 액체 상태의 정예부대로 투입하는 선제적 배치 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내부의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분의 권력을 독점하는 아뭇가보스, 바로 펜토산입니다. 밀가루 성분 중 단 2%에서 3%라는 비주류 지분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아라비노자일란이라 불리는 끈적한 사슬 그물을 펼쳐 반죽 내 전체 수분의 무려 4분의 1을 혼자서 장악해버립니다. 이 보스의 탐욕이 지나치면 전장에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정작 성장을 위해 물이 필요한 이스트와 뼈대를 세워야 할 단백질들이 수분 부족으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공학자의 눈에는 이 보스는 반드시 포섭해야 할 아군이기도 합니다. 펜토산이 꽉 붙잡은 물은 전분이 노화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퇴화 현상을 늦추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독점력을 적절히 조절하면 빵의 촉촉함을 다음 날까지 유지해주는 최상의 천연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빵의 뼈대를 세우는 건축가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수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다른 성분들에 비해 현저히 느립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늘 포식자들에게 밀려나 약탈자들이 먹고 남긴 비참한 잔여 수분에 의존해 벽돌을 쌓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만약 글루텐이 충분히 젖지 못하면 단백질 사슬끼리 단단하게 엉겨붙는 이 황화결합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아 올린 건물처럼 가스 보유력이 없는 부실한 뼈대를 만들게 되고 결국 오븐 속에서 빵은 힘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이때 설계자는 건축가에게 시간이라는 최고의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힘으로 억지로 치대기보다 물과 가루만 먼저 섞어 방치하는 오톨리즈 기법을 도입하십시오. 이 짧은 휴전은 건축가가 약탈자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수분을 머금고 견고한 성벽을 구축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내부의 세력 다툼이 정점에 달했을 때 외부에서 강력한 모기를 든 침입자들이 가세합니다. 바로 설탕과 소금이라는 조세 갈취범들입니다. 이들은 삼투압이라 불리는 농도 차이에 의한 물리법칙을 집행하며 성분들이 나누어 가져야 할 물 분자를 강제로 징수합니다. 이들이 약탈한 물은 입자 주변에 단단히 묶여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결합수의 형태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특히 설탕은 단백질이 물맛을 보기도 전에 수분 자원을 선점하는 악랄한 특성을 가집니다. 설탕의 양이 많아질수록 글루텐의 발달이 더뎌지고 반죽이 축 처지는 이유는 바로 이 수분 갈취 때문입니다. 이 무자비한 징수에 맞서는 가장 영리한 전술은 후천법입니다. 건축가인 글루텐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뼈대를 완성할 시간을 벌어준 뒤 전쟁 후반부에 이들을 투입하여 반죽의 구조적 붕괴를 막고 풍미만 취하는 고도의 통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소리 없이 다가와 전장 전체를 메마르게 하는 스텔스 약탈자, 바로 건과일과 견과류입니다. 이들은 반죽 내부에서 자신의 낮은 수분 활동로를 채우기 위해 주변의 반죽의 생명줄인 수분을 끊임없이 훔쳐갑니다. 여기서 수분 활동로란 미생물이 이용하거나 성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물의 에너지를 뜻하는데, 마른 건과일은 이 에너지가 바닥나 있어 주변의 모든 물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특히 건포도나 모화과 같은 건과일은 그 자체의 다공성 구조로 물을 흡수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에 농축된 당분을 갈고리 삼아 강력한 2차 삼투압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들의 약탈은 정성껏 지어놓은 글루텐 네트워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완성된 빵의 수분까지 오븐 안에서 빨아들여 결국 푸석하고 마른 식감을 만듭니다. 설계자는 이들과 반드시 사전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충전물을 투입 전 미리 따뜻한 물이나 시럽에 담가 수분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소킹은 약탈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충분히 전처리 된 충전물은 더 이상 적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븐 안에서 미세하게 수분을 방출하며 빵의 신선도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믹싱볼 내부의 무자비한 생존 게임을 목격했습니다. 훌륭한 제빵사는 이 전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지능적인 지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물을 약탈하고 누가 고립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장터의 환경 자체가 바뀐다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 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수분 통제관, 믹싱, 온도, 그리고 수질의 제어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